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오늘 김종규 의사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지금 바로 김종규 의사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그동안 많이 눌렸던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2025년 그 전망 함께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그 주제 함께 열어보시죠. 사실 이 중국발 공급 과잉 속에 태양광 가격이 역대 신저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2.0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이 새 재생에너지 사업 시장 역시 출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전망도 있습니다. 트럼프 2.0 행정부가 오히려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국내 태양광 업체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태양광 업체 많이 눌리긴 했지만 그 이름처럼 해가 다시 한번 뜰 수 있을지 오늘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의사님, 태양광 업체 2025년 긍정적으로 예측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네, 뭐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뭐 예전에 제가 이제 풍력을 말씀드릴 때도 기존에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을 계상해서 이익을 생각해뒀던 CS 윈드그룹보다는 SK 오션플랜트가 낫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네. 태양광은 그때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다만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리포트 내용이 나와서 그런 리포트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고 투자 전략으로는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요. 미국이 모듈을 안 사고 셀만 사더라라는 것이 오늘 리포트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일 텐데, 이것도 뭐 굉장히 재밌는 거 아닙니까? 셀이 결국 모듈을 그쵸. 만드는 재료일 텐데 왜 모듈은 안 사고 셀만 살까라는 부분도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결국은 수입량을 줄이면서 메이크 아메리카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 2기 때 과연 미국 내에서 여러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대장주로 항상 하나솔루션을 얘기했었는데, 하나솔루션의 지금 투자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의문점부터 함께 쌍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국내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함께 비교해 보느라면 이제 중국의 진입을 완전히 막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미국 시장을 제외할 것은 사실 경쟁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집중을 해봐야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셀이 모여 모듈이 될 텐데 셀만 구매하고 있다라는 게 미국이 뭔가 자국 안에서 노력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는 건지 그 목적을 좀 파악해 봐야지 앞으로 전망을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결국 답부터 말씀드리면 중국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제재로 인해서 동남아로 우회하던 수출을 결국은 8월 달부터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물량을 당겨서 산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물량까지도 재고를 채우기 위해서 당겨서 샀다가 당연히 제재가 늘어난 8월부터 모듈은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셀을 사서 미국에서 뭐 조립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으로 더 명확하게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자, 준비된 이게 네. 미국의 국가별 태양광 모듈 셀 수입량 자료가 나왔네요. 자료가 이게 아닌데 말이죠. 네. 어쨌든 그 자료, 그 하나증권 나는 리포트 자료를 살펴보시면 네. 최근에 셀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수입량이. 그런데 모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아닌데요. 어쨌든 이 둘이 차이가 나고 있단 말이죠. 왜 차이가 나고 있냐면 설명드렸던 것처럼 7월까지, 올해 7월까지는 규제 이전에 물량을 대거 당기기 위해서 미국 쪽에서 저가로 엄청난 물량을 샀단 말이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상황들이 비교적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8월 이후에는 그 모듈을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제재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셀은 지속적으로 사면서 셀을 이제 미국에서 조립하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 이게 뭐 미국에서 재고 조정이 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긍정적인 시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난 그런 효과라는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 의문점, 미국이 셀 수입만 늘어나는 이유는 중국 제재 때문에 나타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게 미국 내에서 재고 조정이 있었다, 긍정적으로 우리나라 물량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셀 수입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셀도 여전히
동남아, 중국 네. 물량을 사고 있다라는 그렇죠. 걸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려고 했던 게 미국의 국가별 태양광 셀과 모듈 이 수입이 어떤 현황인지를 함께 보여주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미국이 90%의 수입을 동남아 4개국에서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 역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상황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점이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수혜를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가격 차이가 여전히 너무 난다는 그쵸.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관세를 부여받고도 가격이 비슷하거나 큰 차이가 없으면 네. 굳이 한국 거를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 가격 차이가 더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중국이 워낙 싸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이것이 또 뭘 촉발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의 발전 가격이 낮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싼 가격에 이런 그 태양광 밸류체인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가격이 전체적으로 낮아져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제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한국 거든 미국 거든 다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게 적절하게 조정이 될 텐데 그런 조정을 그동안 중간자 역할을 해줬던 게 보조금, AMPC 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할지 안 할지도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해당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별로 의미 없는 분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두 번째 문점도 함께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태양광 시장 자체는 내년에 거의 역사상 최대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단순히 내년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될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시장도 그 수혜를 미국으로부터 받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싶은데 미국이 미국 내에서만 소화를 하고 만들나라면 이게 오히려 한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분야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만든 걸 미국이 사줄까도 중요하지만 네. 미국 내에서 만들면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런 두 가지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결국 비용 문제를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된 그림을 뭐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 네. 아까도 이제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준비된 네. 그림 보여주시면 네. 자, 이 그림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지금 미국이 모듈은 지금 80기가와트 정도의 캐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인곳이라든지 웨이퍼라든지 셀 이런 것들은 가격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아예 만들지를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듈은 나름 그래도 만들 수 있는 여력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저쪽은 만들 여력이 없거나 비용 문제가 있어서 해외 쪽에서 수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저것까지 다 만든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너무 나간 거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서 태양광 발전을 쓸 이유가 별로 없어질 것 같고요. 이미 생산시설이 갖춰져 있는 모듈 쪽은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되 인곳이라든지 셀 같은 것들은 추가적으로 여전히 수입할 가능성이 높고 그 가격 차이가 중국 쪽에 관세를 부여해서 우리나라 가격과 비슷해지면 한국 걸 더 많이 사는 그런 여력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건 중국이 물량을 더 밀어넣어서 가격을 더 떨어뜨리면 혹은 환율을 더 떨어뜨리면 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전개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네. 미국이 여전히 셀이나 웨이퍼나 인곳 같은 경우에는 수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인곳이나 웨이퍼를 수입하기보다는 인곳 웨이퍼로 만든 셀 자체를 수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결국 가격의 문제다. 가격이 너무 비싸면 여전히 중국 거를 살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 그 관세에 대응하는 중국의 정책이 어떻게 또 대응하는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무조건 한국 쪽에 긍정적 효과가 돌아간다라고 착각하기에는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무조건적으로 낙관할 수도 없고 가격에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기업도 함께 살펴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점 함께 열어보시죠. 요즘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북미 조지아에 건설될 예정인 이 태양광 최대 발전 지역인 솔라 허브입니다. 이 한화솔루션 역시 관련돼서 대출 프로그램을 승인받았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와 있는데요. 한화솔루션 그 수혜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어느 정도 수혜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좀 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이 태양광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석유화학 부분도 있어서 석유화학 부분의 실적도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태양광 하나큐셀에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적인 부분
즉 AMPC나 보조금을 따로 받지 않았을 때 수익성 변화 이런 것들도 여전히 좀 측정이 필요하다. 다만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 요인으로서는 충분할 수 있다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준비된 그림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하나솔루션이 미국 내에서 만들고 있는 것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전체적인 생산 캐파와 마찬가지로 아니고 네, 첫 아까 번째 그 다른 나왔던 그림이죠. 그림인데요. 네. 자, 일단 그 하나 큐셀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모듈입니다. 지역별로 굉장히 많은 모듈을 만들고 있고요. 뭐 인곳이라든지 웨이퍼라든지 셀 같은 것들도 미국 내에서 이미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2025년도에 추가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부족한 건 이런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을 하나 솔루션이 미국 내에서 직접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 내에서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로 인해서 비용이 급증하거나 아니면 수입한 것보다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면 과연 미국에서 이 물량들을 많이 쓸까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많이 빠진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이슈 정도는 되나 2025년부터 생산되는 이 물량들이 과연 수익성 좋게 하나큐셀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차트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퍼스트 솔라의 주가 흐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퍼스트 솔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 하나큐셀에 이어서 모듈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예요. 자, 이 주가의 주가 동향도 어떻죠? 지금 미국 시장이 역대 최고가 수준 아니에요? 지수 기준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도 수익성이 좋았던 게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던 게 보조금 때문인데 네. 그 보조금 이슈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전혀 궤를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솔루션을 태양광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이쪽 퍼스트 솔라의 주가가 움직인다는 전제 하에서 같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 반등 가능, 그렇지만 추세 전환은 여전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 전환은 신중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하나솔루션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결론까지 함께 도출해 보면서 저희의 좀 투자 전망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태양광 글로벌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유럽 쪽에도 이슈가 한 가지 있죠. 유럽 네. 쪽도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려고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아리백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했던 거 오히려 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의 수요가 생각보다 덜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증가하는 건 분명하고요. 한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매력이 있느냐. 주가는 압도적으로 많이 빠져서 매력이 생겼을지 몰라도 한국 태양광이 과연 가격적으로 압도적 매력이 있는지 기술적으로 압도적인 매력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늘 나타나고 있는 하나솔루션의 반등도 우리가 좀 반등 정도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 일방적으로 빠졌다라는 관점에서 추가 반등은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정말로 추세 전환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트럼프 2.0 시대 국내 태양광 업체들 해가 뜰 수 있을지 그 기업과 전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김종일 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